옆에 있는 그 남자 갑자기 옷이 달라졌습니까? 그 남자 당신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옆에 앉은 남자가 갑자기 말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과묵해졌습니까? 밥을 먹다가 자꾸 여러분 그릇에 반찬을 올려놓거나 별것도 아닌 농담을 던지고 혼자 어색하게 웃으면서 눈치를 살피거나 몇 달 전에 무심코 했던 말을 그 남자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나 그 남자, 여러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아니, 알면서도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60대 남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자기 마음 하나 들여다보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참고 버티고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거든요. 감정을 꺼내 보인다는 게 나약함처럼 느껴지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심리학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강의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60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 그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심리의 뿌리까지 전부 파헤쳐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주변 남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러 오시는 수강생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6,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퇴직하셨고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계십니다. 처음 등록하셨을 때는 그냥 소일거리 삼아 오셨대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손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으셨다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서예 강좌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 늘리셨어요. 왜냐고요? 같은 반에 최 여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62살, 조용하고 단정한 분. 먹을 가는 손이 참 곱다고 박 선생님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넌지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남자가 이 나이에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잠깐 그분을 바라보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뛰는 한 정상입니다. 그분 눈이 촉촉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분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정을 혼자 들고 계셨을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꺼내놓기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그냥 눌러놓자니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었어요. 오늘은 그 마음에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박 선생님이 서예 강좌 처음 등록하셨을 때 사진을 보면요. 편한 회색 추리닝 차림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최 여사를 만난 이후로는요. 넥타이까지는 아니지만 깔끔한 면바지에 칼아 있는 셔츠를 입고 오시기 시작하셨대요. 머리도 미용실 가서 손질하고 면도도 더 꼼꼼하게 하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나오셨다고 해요. 부인이 오랫동안 잔소리해도 절대 안 입던 깔끔한 옷을 본인이 알아서 꺼내 입고 나간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요. 남자는, 특히 이 세대 남자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행동으로 먼저 나옵니다. 마음속으로 저분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그게 가장 먼저 외모 관리로 표출되는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60대 남자들은 더 도드라집니다. 왜냐면 수십 년 동안 자기 외모에 전혀 관심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눈에 훨씬 더 잘 띄어요. 아내가 눈치채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이 평소보다 멀쩡하게 입고 나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는 건지. 두 번째, 그 여성의 말을 비정상적으로 잘 기억합니다. 최 여사가 어느 날 수업 중에 무심코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매실차를 좋아해요. 커피는 속이 쓰려서. 그냥 대화 중에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특별한 맥락도 없었고요. 그런데 다음 주 수업 날 박 선생님이 편의점에서 산 매실차 한 병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드시라고요.
지난번에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최 여사는 깜짝 놀랐겠죠. 자기도 거의 기억 못하는 말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으니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더 선명하게 저장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뇌에서 중요 정보로 분류되어 저장되는 거예요. 의도해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의 말은 몇 달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자녀 이름, 무릎이 아프다고 했던 것, 지난번에 우산 없이 왔다가 비에 젖었다는 것, 고향이 어디라고 했던 것, 전부 기억해요. 반면에 업무 관련된 중요한 약속이나 집에서 부탁한 심부름은 까먹으면서요. 이게 뇌가 솔직한 겁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남자 머릿속에서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 여성 근처에 있으려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마음에 들면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무의식적으로 이유를 만들어요. 근데 60대 남자들은 이걸 참 어색하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커피 한 잔 할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못해요. 그게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서 부담스럽거든요. 대신 이런 식이에요. 저도 마침 이쪽 방향인데 같이 가시죠. 제가 차 가지고 왔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드릴 거? 오늘 수업 끝나고 근처에 식사할 만한데 아세요? 저도 밥 먹어야 하는데. 전부 다 핑계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박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수업이 끝나면 항상 늦게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붓 정리한다, 먹 씻는다, 강사 선생님한테 질문 있다. 별의별 이유를 다 만들었는데 결국 최 여사랑 같이 나가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신 거였어요. 본인은 의식도 못 하셨을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가는 증거입니다. 머리로 계획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거거든요. 네 번째, 갑자기 유머러스해집니다. 그런데 어색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안타깝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보는 행동이에요. 평소에 말수가 적고 진지한 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갑자기 농담을 치기 시작해요. 근데 어색해요. 본인도 어색한 거 압니다. 그래서 농담을 던지고 나서 자기가 먼저 웃어요. 상대방이 웃어주길 바라면서 먼저 웃음을 깔아두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웃음은 인간이 서로에게 보내는 가장 원초적인 긍정 신호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고 싶다. 당신과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싶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모든 마음이 농담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분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죠. 30년 넘게 교단에서 진지하게만 살아오셨던 박 선생님이 갑자기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어색함이 또 귀엽다는 게 함정이에요. 능숙하게 웃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디서든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면에 누군가를 위해 어색하게 웃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으니 저 사람 한번 웃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그 어색한 농담 하나가 사실은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여성의 힘든 일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최 여사가 어느 날 수업 중에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하셨대요. 그냥 잠깐 언급한 거예요.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하다고. 그런데 박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을 찾아서 종이에 프린트해 오셨대요. 다음 수업 때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거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쑥스럽다는 듯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셨대요. 최 여사 표현으로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근데 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행동의 심리적 뿌리는 보호 본능입니다. 남자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기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이 깨어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섬세하게 발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봤으니까 누군가의 불편함을 더 세밀하게 알아채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주고 싶어 합니다. 말로 걱정돼요. 이렇게 못하는 대신에 스트레칭 프린트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 남자의 감정 표현 방식입니다. 어설프고 직접적이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짜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집에 가서도 그 생각이 나거든요. 뭔가 해줄 게 없을까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 마음이 프린트 한 장으로 나온 겁니다. 6번째, 급격하게 과묵해지거나 반대로 말이 폭발적으로 많아집니다. 이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이런저런 말 잘하다가 그 여성이 등장하면 말수가 확 줄어요. 표정도 굳고 행동도 어색해지고 평소에 잘하던 이야기도 막혀버려요. 이건 긴장 때문이에요. 실수하기 싫은 겁니다. 저분 앞에서 이상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자기 보호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침묵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정반대예요. 그 여성이 나타나면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도 하고 자기 경력 이야기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아는 것도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고 이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 사람 눈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말로 쏟아지는 거예요. 두 유형 다 같은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뿌리는 같아요. 주변 남자가 당신 앞에서 유독 어색하게 굴거나 유독 말이 많아진다면 두 경우 다 같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7번째, 그 여성의 취미와 관심사를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 계속 해드릴게요. 최 여사가 트로트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박 선생님이 집에서 트로트를 듣기 시작하셨대요. 평생 트로트엔 관심도 없으셨는데 클래식만 좋아하시던 분이 유튜브로 트로트 영상을 찾아보시고 가수 이름도 외우시고 누가 요즘 인기 있는지도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끌어내셨대요. 임영웅이 요즘 인기더라고요. 저도 좀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최 여사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최 여사가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거리셨다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반가운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사성 끌림 이론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만들려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궁금해지고 알게 되면 나도 한번 접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성이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화를 사러 가고 독서를 좋아하면 그 여성이 읽었다는 책을 찾아 읽고 특정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노력을 티 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녹여내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노력인지 그 노력 자체가 마음의 크기입니다. 8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는 무관심한 척합니다. 그런데 둘만 있으면 달라집니다. 이게 참 흥미롭고 또 오해를 많이 받는 행동이에요. 박 선생님은 수업 중에 최 여사한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특별 대우를 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더 쌀쌀맞게 구실 때도 있으셨다고. 다른 수강생들한테는 이런저런 말도 걸고 농담도 하시면서 정작 최 여사한테는 거의 말을 안 거셨대요. 최 여사가 처음엔 자기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둘만 있는 상황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따뜻해지셨대요. 아까까지 그 무표정은 어디 가고 은근하게 챙겨주시고 말도 많아지시고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이 세대의 남자들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 있다는 게 주변에 티 나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저 여자한테 반했네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싶은 거죠. 거절당했을 때의 수치심을 무의식적으로 미리 방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는 방어막을 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관심 없는 척. 근데 둘만 있으면 그 방어막이 흔들려요. 신경 쓸 시선이 없으니까요. 그때 보이는 따뜻함이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 있을 때는 냉담하다가 둘만 있을 때 갑자기 달라지는 남자가 있다면 그 냉담함에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신호일 수 있거든요. 9번째, 이유 없이 잘해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박 선생님은 비가 오는 날 최 여사가 우산이 없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같이 써주셨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말도 없이 들어주셨고, 수업 끝나고 걸어가는 길에 계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에서 팔 근처에 손을 두셨고, 강좌 출석부에 이름을 부를 때 최 여사 차례가 되면 목소리 톤이 약간 달라지셨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셨고 그 말조차 없어도 괜찮으셨대요. 당신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음이셨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심이 아닌 관심은 반드시 대가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신도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심리가 생겨요. 반응을 원하고 고마워하는 표현을 원하고 자기 노력이 보상받기를 원하죠. 근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이 편하고 좋았으면 하는 마음 자체가 보상이니까요. 60대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조용하게 잘해주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당신이 있는 겁니다. 10번째, 그 여성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할 때 유독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행동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옵니다. 최 여사가 어느 날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 친구 이야기로 흘러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이 환해지셨대요. 그 순간 박 선생님 표정이 미묘하게 굳으셨다고 해요.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느낌이 나셨다고.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관심의 다른 이름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질투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반응을 보일 때 그게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에게 감정이 생긴 거예요. 60대 남자들은 이 감정을 특히 잘 숨기려고 해요. 이 나이에 무슨 질투냐 싶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티냈다가 철없어 보일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과묵해지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 반응 하나가 사실 가장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박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도 정작 최 여사에게 단 한 번도 직접적인 말을 못 하셨습니다. 수십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할 수 있었고, 전화번호 물어볼 수 있었고, 가끔 연락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못 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세대 남자들이 갖는 가장 큰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에 대한 공포예요. 이 나이에 거절을 당하면 그게 단순한 거절이 아니에요. 이 나이에 내가 감히라는 자기 혐오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거절당해도 다음이 있었지만 이 나이에는 거절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 수치심을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나이에 감정을 드러내는 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강좌를 다니는데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입을 막아요. 세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에요. 내가 이분한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건가? 혼자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박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이상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박 선생님은 결국 용기를 내셨습니다. 강좌가 끝나는 날 수료식 이후에 최 여사한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최 여사님, 이번 강좌 같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괜찮으시면 가끔 차 한잔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부담되시면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말도 더듬으셨고 목소리도 떨리셨고 마지막에 부담되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안 해도 됐는데 또 어색하게 덧붙이셨고 최 여사는 잠깐 박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대요. 그러죠. 저도 좋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66살 남자가요. 저도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이 흘린 건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무게, 이 나이에 이런 걸 느껴도 되나 하는 자책, 용기를 냈을 때의 떨림, 그리고 그 용기가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을 때의 안도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물로 흘러나온 거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60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는 것, 사소한 말 한마디를 몇 달이 지나도 기억하는 것, 이유를 만들어 곁에 있으려는 것, 어색하게 유머를 시도하는 것, 조용히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는 것, 취미를 공부하는 것, 여러 사람 앞에서 무관심한 척 하다가 둘만 있을 때 달라지는 것, 아무 대가 없이 잘해주는 것, 다른 남자 이야기에 미묘하게 반응이 달라지는 것.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로 못하는 겁니다. 이 세대 남자들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평생 강해야 한다고, 내색하지 말라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나옵니다. 행동이 고백이에요. 행동이 사랑의 언어예요. 여성분들은 이 행동들을 보실 줄 알아야 해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말 대신 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채셨다면 가능하면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그 따뜻함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됩니다. 남성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감정을 갖는 것,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느끼면 안 된다는 법 없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 선생님처럼 말 더듬어도 되고 부담되시면 괜찮다는 말 어색하게 덧붙여도 됩니다. 그 어설픔이 오히려 진심을 전해요. 잘 다듬어진 말보다 떨리는 목소리가 더 마음에 닿을 때가 있거든요. 거절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에요. 박 선생님과 최 여사는 지금도 가끔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거창한 연애가 아니에요. 가끔 문자로 잘 지내시냐 안부를 묻고 날 좋은 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밥도 같이 드시는 그런 관계예요. 세상이 다 아는 사이도 아니고 손 한번 잡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박 선생님 말씀이 그게 지금 자기 삶에서 가장 설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연락이 올까 생각하게 된다고.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66에 설렘이 있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설렘 아직 가질 자격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조용하고 서툰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